네, 한 대학생이 민노총과 싸울 때 학교는 뭐 했고 경찰은 뭐 했나? 네, 이동수 씨입니다. 연세대학교 학생입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이동수 씨. 이 이동수 씨는 지난 2022년 작년 3월 말부터 민노총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의 팬데믹 상황이 끝나서 이제 대면 수업이 가능해져서 작년 3월 말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데 민노총의 교내 집회가 3월 말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 마침 이동수 씨가 영어 강의를 듣는 시간대에 1시간 동안 민노총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왜 민노총이 연대 교내에 들어가서 집회하냐?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민노총 산하 지부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청소, 경비 노동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아닙니까? 아무리 연세대학교 캠퍼스가 넓다고 하지만 그래도 교실 근처에서는 목소리도 죽여주는 것이 기본 상식 아니에요? 강의 시간 중에는. 그런데 이 민노총은 청소, 경비 노동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그게 교실이든 뭐든 상관 안 하고 집회를 소란스럽게 했던 모양입니다. 이동수 씨에 따르면 집회에서 나는 소음으로 앰프 크게 틀어놓고 꽝꽝거리면서 선동을 했겠죠. 노래도 틀었겠죠. 이무리한 행진가인지 뭔지 이런 거 류의 노래를 계속 틀면서 집회하지 않습니까? 이자들이. 집회 소음으로 교실에서 교수님이 강의하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고 발표자의 발언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한 겁니다. 이동수 씨가 이 민노총의 그 과도한 집회 이것이 너무 심각하다고 보고 직접 소음 데시벨이죠. 이거 측정하고 영상으로 남겨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집회의 소음이 최대 95데시벨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95데시벨. 공장이 풀 가동할 때 나는 그 기계 소음이 90데시벨 정도라고 합니다. 또 기차가 휙 하고 달려갈 때 그 엄청난 굉음과 소음 있죠. 이게 100데시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노총 집회 소음은 95데시벨이니까 그 중간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집시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밤은 물론이고 낮이라도 주거지역이라든지 학교나 종합병원 등에서는 소음이 65데시벨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5데시벨. 제가 기억이 나네요. 김상진 단장이 그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인가 하는 그 재판정에 출석시켜라고 하는 시위를 박원순이가 있는 서울시청과 또 박원순이가 어디 창신도인가에서 또 쇼를 한 달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박원순이를 따라가서 이 집회를 할 때 박원순이 측에서 이 소음 기준을 측정해 갖고서 불법 집회라고 신고하고 하려고 이 데시벨 측정기를 갖다 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데시벨이에요. 그런데 연세대학교 교정 안에서 민노총이 집회할 때 발생한 소음은 95데시벨로 지금 이동수 씨에 의해서 측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동수 씨는 4월 달에 집회 현장을 5번 찾아갔다고 합니다. 5번. 학생이고 또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의 집회니까 처음에는 그냥 말로 문제를 제기하고 잘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집회 현장에 5번을 찾아가서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스피커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민노총 집회하는 사람들이 한 대답은 확성기 소리를 줄이면 우리의 힘을 빼앗긴다. 우린 줄일 수 없다. 이랬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대화로 풀려고 하다가 실패한 이동수 씨는 5번씩이나 찾아가니까 참 대단한 그 끈기를 갖고 설득을 하려고 했네요. 이동수 씨가. 그런데 이제 결국 실패하자 이동수 씨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 지부대표, 연세대의 그 민노총 노조가 여기 소속돼 있었던 모양이죠. 서울 지부 대표한테 이메일로 민원성 글을 써서 보냈답니다. 2차례. 이 민원성 글, 이메일에 보낸 2차례 글은 이렇습니다. 노동자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학생 수업을 방해하는 방식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현수막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에게 의사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업을 방해하는 집회를 좀 중단해 주시거나 아니면 소음 스피커 볼륨을 좀 낮춰 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2차례의 이메일로 서울지부 대표한테 보냈는데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동수 씨, 그 밖에 다른 방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4월 하순부터 3차례에 걸쳐서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경찰이 집회 중에 이제 신고를 받고 오면 민노총은 잠깐 확성기 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수 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니 이거 미신고 집회인데 왜 해산 조치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경찰은 이게 학교 사유지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학교에 해산 요청이 있어야 우리가 뭐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동수 씨 어떻게 했겠습니까? 학교를 찾아갔어요. 학교를 찾아갔는데 그럼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총장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총장실을 찾아갔는데 총장은 안 만나주고 직원이 만났다고 합니다. 학교 총무팀에도 찾아갔는데 대답은 똑같았다고 합니다. 뭐라 그랬냐? 이 대답. 학교로서는 해줄 방법이 없다.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데 우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냐. 이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경찰과 학교가 열심히 서로 공을 주고받고 서로 던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이동수 씨는 이제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불법이 계속되고 있는데 경찰도 사유지라서 어쩔 수 없다. 학교도 신고해봤자 어쩔 수 없다. 이러니 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밖에 없었죠. 이때 이 고소장을 접수할 때 누구를 고소했냐? 집회를 주도한 민노총 연세대 분회장 딱 1명만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동수 씨가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으로서 수업을 방해받으니 볼륨 좀 줄여달라고 시작된 일인데, 그래서 이 집회를 주도한 연세대학교 민노총 연세대 분회장 딱 1명만 고소했다는 거예요. 혐의는 뭐였냐? 업무방해, 그리고 집시법 위반.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내가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600여만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냈습니다. 이동수 씨는 이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을 것 같았다. 내가 졸업한 후에 후배들도 똑같은 고통을 받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이르르자 나라도 행동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고소하고 민사소송 제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이제 이동수 씨가 연세대 민노총 분회를 고소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연세대학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때라도 연세대학교가 적극 나섰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연세대학교는 나서지 않았고 경찰도 나서지 않았어요. 대신에 누가 나섰냐? 극좌파들이 나섰습니다. 예, 민노총의 댓글 부대들이 나섰던 것 같습니다. 예, 민노총 간부를 상대로 한 고소인데 딱 한 명을 고소했다 그랬죠. 그런데 마치 힘없는 일반 청소 노동자 전체를 고소한 것처럼 방송이 왜곡했다고 합니다. JTBC가 그 왜곡 방송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JTBC는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600여만 원을 청소 노동자 월급의 4배나 된다고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볼륨을 많이 낮춰서 집회했다는 노조 측 일방 주장을 담아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세대학교 학생 하나가 정말 싸가지 없게 힘없는 청소 노동자들을 민사소송을 고발해서 그 사람들 월급의 4배나 되는 돈을 손해배상하라고 고발을 하고 이 청소 노동자들 전체를 형사고발을 한 이 싸가지 없는 학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SNS에 톱으로 얼굴 산채로 썰어버리고 싶다. 이런 댓글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동수 씨를 향한 문자 폭탄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살하게 만들겠다. 이동수 씨는 자신을 이렇게 언어 폭력을 가한 자신에게 지독한 악플로 11명을 다시 고소했습니다. 자, 이동수 씨의 여기까지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별일 없었을 텐데 쓸데없이 일을 벌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에 고소를 한 겁니다. 고소 사건이니까 경찰이 어떻게든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사건이 된 겁니다. 자, 경찰은 11명 악플러들 전원을 무혐의 각하 처리했습니다. 얼굴을 톱으로 썰어버리겠다. 자살하게 만들겠다라고 거의 인격살인에 가까운 이 저주와 악담과 이 협박을 한 이 악플러들한테 전원 무혐의 각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유는 뭐냐? 단발성 악플이라서요. 였다는 겁니다. 단발성 악플이었어. 앞으로 한 번만 사람 죽여도 무혐의 처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어로 사람을 인격살인하는 거나 실제 칼로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이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발성이라서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경찰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경찰 주장과는 달리 이 모욕죄는 단발성이든 뭐든 단 한 번이라도 이런 행위를 하면 범죄로 성립되는 겁니다. 따라서 경찰의 전원 무혐의 각하 처분은 수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사였다고 하는 지적이 바로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찰 조사해야 됩니다. 수사해야 됩니다. 이동수 씨는 6개월 내에 이동수를 자살하게 만들겠다.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그런 댓글들의 공격을 당하면서 야, 정말로 내가 죽어야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는 겁니다. 민노총을 상대로 한 고소도 줄줄이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작년 12월에 업무방해 고소가 무혐의, 이번 달 5월 중순에는 집시법 위반 고소가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이유는 뭐냐?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이유는 정당한 쟁의 행위여서 민형사상 면책이다. 아, 그렇군요. 정당한 쟁의 행위는 지시법을 위반해도 무혐의가 된다. 그러면서 아예 무혐의 처리한 불기소 이유서에 경찰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집회할 때 어느 정도 소음 발생은 부득이하다.
그건 참아줘야지. 자, 그러면 노숙 집회할 때 어느 정도 노상방뇨는 불가피하죠. 그거 참아줘야 됩니까, 그러면? 노숙 집회할 때 어느 정도 음주, 가무, 토는 불가피하지. 우리가 참아주라는 겁니까? 또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루어져서 불기소다. 그 수업 시간이 그럼 1시간이지 10시간씩 하는 데 있습니까? 그 1시간 동안 학생들이 수업 듣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거예요. 이동수 씨는 만약에 일반 국민이 신고도 없이 넉 달간 매주 1시간씩 기차 소음 수준의 하소음을 내면서 집회를 했어도 이렇게 경찰이 처리했겠느냐. 이동수 씨는 지금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지난달까지 1년 가까이 약을 먹었고 지금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경찰에게 우리가 왜 월급을 줘야 합니까? 이런 학교에게 왜 우리가 등록금, 수업료를 내야 합니까? 또 이런 언론에게 왜 우리가 매번 끌려다녀야 합니까? 법이 무너진 현장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건데,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법이 무너졌던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이나 됐는데 여전히 그 무너진 법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이동수 씨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